다크나이트 트롤리지 두 번째 작품이자 조커 신드롬을 만들어낸 다크나이트, 배트맨 기반으로 최고의 흥행을 만들어낸 이 작품에는 저주가 존재한다고 한다. Why so serious? Let's put a smile on that face. 배트맨 시리즈에서 배트맨의 별명인 다크나이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2008년 이 별명을 영화의 제목으로 전격 결정하며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을 개봉했습니다. 작품은 기존 배트맨 시리즈에서의 우려와 다르게 수십 년간 건재하던 타이타닉의 흥행 실적을 단숨에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하죠. 트롤리지 세 작품 모두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신드롬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 흥행을 신이 질투했을까요? 첫 번째 저주는 2007년 다크나이트 촬영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랙에서 자동차 추격신을 촬영하기 위해 스태프들이 촬영 동선을 확인하던 중 차량이 나무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2001년부터 툼레이디, 블랙 호크다운, 배트맨 비긴즈의 특수 효과를 담당하던 코니의 클리프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던 클리프 감독이 어이없이 사고로 사망한 데에 의문이 남게 됩니다. 당시 사고의 결론 또한 클리프 감독의 부주의로 결론이 나게 되었는데 앞서 말한 대로 클리프 감독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고 촬영이 아닌 동선 체크 중 사망했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자동차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왜 차가 중심을 잃고 충돌하게 되었는지 결국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크게 성공하고 흥행 실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데에는 다크나이트의 빌런 조커가 있습니다. 애당초 잭 니콜슨의 조커를 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했지만 히스 레저는 그 우려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커를 말 그대로 아트의 경지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배우로서 기량을 만개하고 주변에서는 그의 재능을 신마저 질투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8년 1월 뉴욕의 히스레저의 자택에서 그는 사체로 발견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한 나이는 고작 28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조커의 캐릭터에 과하게 몰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고 제작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하는 것처럼 유독 그의 조커에겐 죽음을 정해야 하는 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 또한 명장면 명대사로 탄생시켰죠. 히스 레저의 죽음을 조사한 경찰은 그가 6개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그가 쇼크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영화가 굉장히 흥행하였고 아카데미에서는 이례적으로 그에게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여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는 조커 신드롬을 만들어냈고 우리에게 또 다른 명작인 조커의 솔로 무비를 탄생시켰습니다. 평소 온화한 이미지와 작품에서의 모습은 배우 모건 프리먼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 배트맨의 조력자 미스터 폭스로 출연했는데요. 2008년 8월 모건 프리먼은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갈비뼈 골절과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모건 프리먼은 3일에 걸쳐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크게 보도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그의 조수석엔 모건 프리먼의 내연녀가 함께 탑승해 있었고 그 사건으로 모건 프리먼은 오랜 시간 유지해온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음과 동시에 배우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배트맨도
이 불운의 기운에서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배트맨 역할을 맡은 크리스찬 베일 또한 이 작품을 계기로 최고의 배우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전작인 배트맨 비긴즈에서 성공적으로 배트맨을 리부트했다고 평가받던 크리스찬 베일은 런던에서의 시사회 준비가 한창이던 때에 돌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게 됩니다. 그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그가 그의 어머니와 친누나를 폭행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가 폭행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켜주던 배트맨이 가족들은 지키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이후 재판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화목한 모습들도 공개하였지만 괴짜 배우라는 낙인과 함께 찜찜함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후 더 이상 배트맨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범인으로 체포된 당시 26세의 제임스 홈즈는 다크나이트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조커를 따라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우상인 조커를 따라하게 되었고 한 영화관에서 총기 난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극장에는 다크나이트 라이즈 시사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12명이 사망하였고 70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조커 신드롬은 미국에서 결국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게 되었는데요. 배트맨과 조커의 결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드롬과 부작용을 만들어낸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앞서 전해드린 저주들이 그저 음모론자들에 의한 루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영화와 별개로 발생한 사건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크나이트에 숨겨진 저주에 관한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y so serious? Let's put a smile on that face. 여러분은 공항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행의 설레임 또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여기 조금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공항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소 중 한 곳인 로키 산맥이 위치한 미국 콜로라도주에는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은 바로 덴버 공항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공항은 하나의 아름다운 조형물 같은데요. 하지만 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항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지붕에 달려있는 스텔스 장비인데요. 웬만한 미국 공군기지만큼의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공항의 지붕은 미국 인디언들의 타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항 입구에는 푸른 야생마 조각이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높이 32피트, 이 조각상은 루이스 히메네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무게가 무려 4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야생마상은 문탁복 표지에 나와 있는 금빛말과 같은 으스스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유리 섬유로 만들어 코발트 블루 색깔이 빛나고 해가 지면 눈이 빨갛게 빛나는 악마의 빛으로 번뜩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푸른 말이 저주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을 만든 루이스 히메네스는 마무리 작업 도중에 자기가 만들던 작품에 부품이 떨어져 동맥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이 청마상 옆에는 여행의 신이 아닌 죽음의 신 아누비스 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터미널 입구에는 개항 기념 석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놀랍게도 일루미나티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건설에 참여했다고 쓰여진 건설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설사라고 합니다. 일루미나티란 세계의 정치, 종교 조직의 통합을 외치는 최대 비밀 결사단체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악마의 회당으로 적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덴버 공항이 만들어졌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빌 클린턴은 재임 당시 일루미나티의 멤버로 강력한 의심을 받았으며 현재도 멤버라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항 내부를 살펴볼까요? 별반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 기괴한 형상에 가고일 동상이 2개나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텐데요. 서양에서 가고일 동상은 우리나라의 정승과 같이 악마의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지킨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항에 악마로부터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게 가고일 동상만큼이나 기괴한 궁금증을 남깁니다. 덴버 공항 여객터미널 안에는 4개의 거대한 벽화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모두 일반인들에게는 난해한 그림들입니다. 공항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 사람들이 이 그림들을 보고 난 후 왜 국제공항에 이런 기괴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표정들을 짓곤 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3명의 여성, 즉 아프리카, 아메리카 원주민, 유대인 소녀의 죽은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뒤쪽에는 도시가 불타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측면부에는 한 여자아이가 마야의 비석을 양손으로 안고 있는데요. 마야는 2012년 12월 21일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예언한 그 유명한 마야입니다. 이 그림도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벽화는 2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꿈의 평화세계의 아이들, 그리고 신세계에서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가스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총과 양날의 검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평화 세계의 상징인 비둘기가 칼에 찔려 있기도 한데요. 독가스에 의한 대량 학살의 모습을 그렸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한복판엔 AUAG라는 문자가 보입니다. 이 벽화 앞에는 실제로 탄광열차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착취 또는 아우슈비츠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에는 중앙에 시저가 있고 부활을 의미하는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물들과 인간은 기쁨의 표현을 하며 세계는 완전히 조화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덴버공항에는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공항의 형태도 나치의 문양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덴버공항 지하도시에 대한 음모론입니다. 덴버공항이 지어질 당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화강암이 수입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는 지하에 도시를 개발하여 군사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항 지하시설은 진도 8의 지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하시설의 규모는 웬만한 중소도시의 크기이며 지하철이 다닐 수 있을 만한 철도시설 또한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음모론자들은 이 시설이 일루미나티의 군사시설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덴버공항의 음모론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의 첫 나레이션 녹음이다 보니 떨리는 마음과 미흡한 점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인드헌터였습니다. 인디언들의 타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이 공항 지붕 기억하시나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곳에 공항이 들어서기 전 이 부지는 인디언들의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디즈니의 여러 만화 영화. 하지만 원작들은 180도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라이온 킹은 원작인 세익스피어의 햄릿과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온 킹과 햄릿 모두 왕인 주인공의 아버지의 권력을 질투하는 나쁜 삼촌이 왕을 죽인 후에 주인공을 쫓아내게 되고, 주인공은 모든 걸 잃고 인생을 포기하며 살다가 각성하여 삼촌을 몰아내고 복수하는 내용인데요. 디즈니는 라이온 킹을 제작할 때 무파사를 제외한 등장인물의 죽음이 더 존재했지만 수정한 후 제작하게 됩니다.
또한 라이온 킹에서는 지친 심바가 티몬과 푼바를 만나 하쿠나 마타타 정신을 깨우치고 여유롭게 성장하지만 원작인 햄릿에서의 햄릿은 거의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무파사의 영혼이 심바를 각성시키고 복수를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작을 충실히 따랐다면 심바 주변에 더 많은 등장인물이 살해당하고 사라지며 티몬과 푼바 또한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피터팬은 자라지 않는 한 소년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하늘을 날며 모험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통의 피터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작가 J.M. 베리의 원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네버랜드의 수호자인 피터팬이 무시무시한 살인자로 등장합니다. 원작에서의 피터팬은 해적 사냥하는 것을 즐기며 후크 선장의 팔을 자른 것을 조롱하고 자랑하며 떠벌리고 다닙니다. 피터팬의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버랜드에 처음 온 주인공들에게 네버랜드의 아이들이 늙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내세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아이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설명해줍니다. 걸러낸다는 말은 제거를 한다는 말인데 꿈같은 이야기보다는 악마를 보았다에 어울릴 만한 대사 같습니다. 그림 형제의 인어공주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 디즈니의 인어공주는 바다에 살고 있는 인어공주가 바다 밖 세상에 살고 있는 왕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러브스토리입니다. 왕자를 너무나 사랑한 인어공주는 마녀와의 거래로 목소리를 버리고 다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왕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인어공주.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지만 원작에서 인어공주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하고 결국 왕자 또한 그녀를 배신하게 됩니다. 모든 걸 잃은 인어공주는 왕자를 죽이면 다시 인어가 될 수 있다는 마녀의 말을 듣지만 왕자를 죽일 수 없었고 결국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거품이 됩니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원작인 정글 북은 정글에 남겨진 모글리가 맹수 동물들과 성장한 후 인간 문명마을로 돌아가 적응하며 해피엔딩을 맞지만 그 해피엔딩과 다르게 원작에서는 적응하지 못한 모글리가 동물들을 모아 인간마을을 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즈니 만화와는 다른 조금은 끔찍한 내용입니다. 원작 내용만 놓고 보면 정글북이 아니고 정글 학살이 아닌가 궁금증을 남깁니다. 역시 그림 형제의 원작으로 만들어진 백설공주. 이미 많이 유명해서 많은 분들께서 잔혹동화 중 하나로 유명한데요.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원작에서는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단 한 번의 시도로 독사과를 먹이지만 원작에서는 3번씩이나 잔인하게 살해 기도를 합니다. 우연히 왕자의 키스로 해피엔딩을 맞는 디즈니의 백설공주와는 다르게 원작에서는 왕자와 백설공주가 왕비를 결혼식에 초대한 후 복수를 하게 됩니다. 뜨거운 쇳물을 발에 부어 평생 쇠신발을 신고 살게 됩니다.
신데렐라는 여러 가지 원작이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샤를 페로의 원작입니다. 샤를 페로의 원작에서는 괴물을 나무 상자로 내려쳐 목을 부러뜨려 죽이게 됩니다. 그림 형제의 원작에서는 유리구두를 신으려는 언니들이 사이즈가 맞지 않자 자신들의 발가락을 자르면서 욕망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 뺨치는 신데렐라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림 형제가 원작의 주인공입니다. 평생을 탑에 갇혀 사는 불쌍한 라푼젤. 하지만 원작에서 라푼젤은 조금은 지저분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치유하는 눈물과 자유자재의 머리 등 슈퍼히어로 뺨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라푼젤은 사실 라푼젤을 탑에 가둔 마녀와 한패이고 요즘으로 따지면 퇴폐업소의 포주와 일하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왕자에게 사기를 치는 마녀와 라푼젤. 결국 왕자는 라푼젤이 자신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믿게 되고 라푼젤을 찾다 가시에 찔려 실명하게 됩니다. 디즈니와는 다르게 원작에서는 수년간 실명한 상태로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디즈니의 원작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커뮤니티 니찬에 남겨진 글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날 하스미는 회식으로 인하여 전철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 회식 자리를 간신히 빠져나온 하스미는 서둘러 전철역으로 향했다. 역에 다 닿았을 때 하스미는 지하철이 떠나는 걸 보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 막차를 놓치진 않아서 안도하고 역에서 기차를 기다렸다. 그렇게 막차에 몸을 실은 하스미는 열차 안이 무언가 이상한 걸 느끼게 된다. 하스미가 처음 탄 열차 칸에는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으스스함을 느낀 하스미는 역 안으로 이동하였고 역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치 시체인 것처럼 모두 창백한 얼굴로 잠을 자고 있었다. 하스미는 조금 이상해서 니찬에 글을 남긴다. 막차 타고 집에 가는 길인데 기차 안이 조금 으스스한 느낌이 나요. 하스미는 5분 남짓 다음 역에서 하차할 예정이었지만 어느새 잠이 들었다. 으스스한 기분에 깜짝 놀라 잠이 깬 하스미는 시계를 보았고 20분이 흘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차는 역들을 계속 지나치고 달리고 있었다. 무서워진 하스미는 다시 니찬에 글을 남긴다. 이상하게도 열차가 계속 역들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차장에게 가보라고 댓글을 남긴다. 그렇게 하스미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열차는 갑자기 멈춰서게 되었다. 하스미는 긴 고민 끝에 열차에서 하차한다. 하스미가 도착한 역은 키사라기. 니찬의 하스미는 다시 글을 남긴다. 키사라기 역에 도착했는데 이곳을 아는 분 계시나요? 늦은 밤 하스미의 글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사람들은 일제히 키사라기 역을 검색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역이었다.
하스미는 주변을 살폈지만 인적도 시설물도 보이지 않았다. 니찬에서 하스미에게 사람들은 철길을 따라 걸어볼 것을 추천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하스미는 이상한 북소리를 듣게 된다. 그때 저 멀리 노인의 실루엣을 발견하고 안도하게 된다. 어느새 노인에게 가까워진 하스미. 노인은 힘겹게 외발로 철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하스미는 길을 묻기 위해 노인에게 말을 걸었지만 노인은 무서운 눈을 하며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하스미는 돌아온 길을 뒤돌아봤지만 돌아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다시 노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어느새 하스미는 터널 입구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터널 맞은편에는 아까 들었던 북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었다. 하스미는 드디어 마을에서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조심스레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스미는 빛과 함께 남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아까 그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조금은 다른 느낌이었다. 터널 끝에 다 닿았을 때 그곳에는 중년의 남성이 하스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남성은 하스미를 근처 마을로 데려다 준다고 했다. 하스미는 무서웠지만 남자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중년의 남성은 차를 타자마자 무언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하스미는 이상했지만 긴장도 풀리고 오래 걸어온 터라 잠이 쏟아졌다. 어느새 잠이 들었다 깬 하스미는 산속을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긴장감과 공포감이 든 하스미는 차가 코너를 돌 때 속도가 줄어든 걸 눈치채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렇게 산속을 헤매던 하스미는 산속에 사찰 하나를 발견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 시간은 전혀 흐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무섭다는 말과 함께 휴대폰 배터리 전원이 없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하스미는 니찬에 글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숲속을 혼자서 기약 없이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흔히 일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역에 저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키사라기역. 비슷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겪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열차가 오랜 시간 정차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린다고 증언합니다. 보통 마치 유령 열차인 것처럼 빠른 속도로 역들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갑자기 달리던 열차가 한 역에 도착하고 마치 버려진 역처럼 생긴 곳에 정차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의 이름은 키사라기 역이라고 합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키사라기 역을 검색해보지만 일본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역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통적으로 정처 없이 걷다 보면 걷고 있는 방향 끝에서 북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발의 노인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노인에게 말을 걸면 노인은 무서운 표정을 하며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친다고 합니다.
노인이 사라지고 난 후 긴 터널 또한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그 끝에는 중년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비현실적이지만 일본에서 유명한 존재하지 않는 역 키사라 기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후일담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영상 흥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최근 전 세계에서 유튜브만큼이나 핫한 틱톡. 그런 틱톡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란다노티카라는 어플인데요. 란다노티카 어플은 난수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목적지를 제공합니다. 이 어플이 지정해주는 무작위로 된 목적지를 탐험하며 무료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탈출할 수 있는 모험 어플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어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의도치 않은 물건이나 위험한 장소로 다수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어플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건 올해 6월. 이들이 바닷가로 모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Guys, we found a suitcase at the beach. Gabby, go. I'll hold your stuff. Bro. Oh, wait, open it. Open it. It stinks, y'all. It washed up. It's Oh! Oh! Okay, so she's calling the police so we can see if it's actually a dead body or it's just food. found a suitcase on the island in Alpine Beach. And Yeah, here's the crime scene. 그 후 시애틀 언론지와 CNN에 보도되면서 미 전역에서 이 어플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늦은 밤 한 커플이 란다노티카를 이용하여 모험을 시작했고 첫 번째 목적지인 한 개인 사유 폐 공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We can't go in there. What the hell? Yeah, we definitely can't go in there. that's locked. Yeah, warning, keep out. We'll shoot you in your face. 그 후 그들은 새로운 목적지를 설정했고 근처에 있던 숲속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Where'd it go? Oh, it's right there. Ow! Thorns. What is that? Are you fucking kidding me? No. You were gone way too long. I know, but it was way back in there, and I had to literally. Come on. Dude, it looks brand fucking new. What? What is that? The hell is that? Leave this money here or I'll kill you? What? What money? No, I don't want to touch no this. money in Get it here. off me. What? Oh my god. I wouldn't be touching it. You gotta be fucking kidding me. Dude. No. Yes. Those are fake. Oh my god, it's definitely not fucking fake. I can tell you by touching it, it's not fucking fake. Oh, that's dirty money. You should just found a bag that actually has money. What was that? What the fuck? Oh my god. There it is. There it is.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keep going. Keep going. I think somebody's gonna Oh my god, they're following us, Jody. It looks like there's somebody following us. Jody, keep going. Go, go. Oh my go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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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 told you to leave the money there. Why wouldn't you just listen to me and freaking leave the money?
like we're gonna die. Go. Go. Keep going. I will fucking kill this motherfucker, dude. I am not kidding. I'm speeding up. I'm speeding up, and he's speeding up. Oh my god. 그 후 그들은 누군가에게 계속 쫓겼고 마피아의 돈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사슴이 보고 싶다고 해서 사슴을 마주치게 된다면 그것은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친구 3명은 오랜만에 만나 란다노티카 어플을 시작했고 갑자기 사슴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다른 길에 다 닿았을 때 그들 앞에 사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한 건데 바로 눈앞에 사슴이 나타나다니 신기한 어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여자는 집 앞에 산책을 시작하며 란다노티카를 해보기로 합니다. Alright, going randonauting. And it took us to this shady park in the middle of nowhere, so let's see what we find. All we see so far is like trees, a bridge. I think we have to go over this bridge, and our location's a little down there. What the fuck? Oh, what the fuck? Should we keep going? What the fuck? Oh my god, is she following us? 꿈에서도 쫓아올 것 같은 비주얼의 여인이 그녀를 쫓아옵니다. 소년과 친구들은 란다노티카 앱을 해보기로 하고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숲속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앱이 준 목적지를 향해 숲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그들은 우뚝 솟아있는 지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붕은 인디언들의 무덤인 스피릿하우스. 그리고 그들은 소름 끼쳐하며 그 무덤을 둘러보고 모험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어플은 의도치 않은 목적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My boyfriend and I decided to go on a randonaut adventure, and you guys, it gets so creepy. Do not do this alone. We ended up driving through this really weird street. There was no one there. And we also ended up walking a little bit. I was obviously not prepared for this since I was wearing Crocs, and my feet got so dusty. At this point, I was really skeptical. I didn't really want to go further, but I was there already. Like, where are we? This was weird, but it gets weirder. We found a huge bird's nest. Like, what is this? Or at least, that's what I thought it was. And then, there was this path. I don't know what it is. If you know what it is or what it means, comment down below. I don't know if it's like witchcraft or something. I'm scared. And then there was like a bunch of random stuff inside in the middle and a bunch of rocks. So basically it led us to a big bird's nest. 처음엔 미스터리 서클로 생각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니 미국에서 마녀들이 모여 주술을 했던 현장 같습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다 무서운 외모의 사람을 마주쳐도 움츠러들게 되는데 만약 무서운 외모의 사람이 날 보고 중얼거린다면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Oh my god, Tyler! Tyler! I'm recording you. She's hacking me. 보통 사진 앨범은 누군가와의 추억을 남기거나 나의 기록들을 남기는 형태인데요.
소녀들은 폐역에서 사진 앨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Hi guys, so me and my friend went randonauting with the intention of memories, and it brought us to this old train station in my town that's been abandoned for a while. We were looking around and then we found these Polaroids on the train tracks. This one was labeled vandalism, which was kind of funky, but we were looking at them and they're super cool. And then we went looking around and we found a bunch more, which was awesome. So we picked a couple of them up. I don't know if we're gonna keep them, but we wanted to look at them better. So we brought them to my car and looked at them. This one says Holly is not a virgin. Holly sucks. I don't know who Holly.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난다노티카 어플 흥미롭게 보셨나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